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USDE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죠. USDT, USDC, 바로 다음 시가총액 3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성장 속도가 무서운데요. 불과 몇 주 만에 70% 이상 성장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USDE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그 숨겨진 성장 비결은 뭔지,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제2의 테라 사태 같은 위험은 없는 건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USDE, 이게 참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겉보기엔 그냥 1달러짜리 코인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영리한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핵심을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USDE가 1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 이게 금융시소 같다는 표현이 있던데 어떤 원리인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금융시소 비유가 아주 딱 맞습니다. 핵심 원리는 델타 중립 해칭이라는 건데요. 델타 중립이요? 네.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가격 변동 위험을 거의 0으로 만드는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더리움, ETH 현물을 100달러어치 산다고 해볼게요. 이게 롱 포지션이죠. 네. 가격이 오르면 이익을 보는 거죠? 그렇죠. 동시에 같은 금액, 그러니까 100달러 규모로 선물 시장에 가서 이더리움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거예요. 숏 포지션을 잡는 거죠. 현물 매수와 선물 매도를 동시에. 정확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전체 포지션의 달러 가치는 거의 변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 이익이 나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 손실이 나서 서로 상쇄가 되거든요. 시소처럼요. 오, 신기하네요. 가격 변동성은 그렇게 잡는군요. 그런데 그러면 수익은 어디서 나는 건가요? 가격 변동이 없으면 수익도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걸로 어떻게 1달러 가치를 딱 유지하고 또 그 SUSDE인가요? 거기엔 이자까지 준다고 하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격 변동 위험은 없앴지만 수익을 내는 구멍은 따로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요. 네, 첫 번째는 선물 시장의 펀딩 수수료라는 겁니다. 보통 암호화폐 시장, 특히 강세장에서는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롱 포지션을 잡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네네, 그쵸. 그러면 선물 시장에서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롱 포지션 보유자들이 숏 포지션 보유자들에게 일종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펀딩 수수료라고 하는데 USDE는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펀딩 수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수익원입니다. 아하, 시장 구조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이용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익원은 담보자선에서 나옵니다. USDE는 담보로 그냥 이더리움을 두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STETH 같은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 LST를 활용하거든요. STATH요.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을 토큰화한 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이 LST는 가지고만 있어도 이더리움 스테이킹 보상이 계속 쌓입니다. 그러니까 USD는 이 담보자산에서 나오는 스테이킹 보상까지 수익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 두 가지, 즉 펀딩 수수료와 LST 스테이킹 보상, 이 수익을 기반으로 USD는 1달러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또 USDA를 스테이킹한 SUSD 홀더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와, 정말 정교하게 설계됐네요. 펀딩 수수료냐 스테이킹 보상. 그럼 이 담보자산들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건가요? 혹시 거래소가 파산한다거나 그런 위험은 없나요? 그 부분도 당연히 고려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USDA는 거래소 외부 결제, 영어로는 OES, Off Exchange Settlement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OES요? 그건 뭔가요? 네, 담보자산을 바이낸스나 OKX 같은 거래소 지갑 안에 직접 보관하는 게 아니고요. 코퍼나 세부 같은 제3의 커스터디 업체, 그러니까 일종의 독립된 안전구모에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거래소랑 분리해서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만에 하나 거래소 자체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킹이나 파산 같은 일이 벌어져도 담보자산은 비교적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거래 상대방 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렇군요. 안전장치를 마련해둔 거네요. 아까 SUSD 얘기도 잠깐 했는데 이걸 다시 USDA로 바꾸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SUSDA를 USDA로 상환 신청하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7일의 대기 기간, 언번딩 페리어드가 필요합니다. 7일이나요? 왜 그렇게 길게 설정해 놓은 거죠? 이건 이제 갑작스런 대규모 자금 유출, 그러니까 일종의 뱅크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상황이 급변해서 너도 나도 USD를 빼가려고 할 때 시스템이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약간의 시간적 완충 장치를 둔 거죠. 안정성을 위한 설계입니다. 일리가 있네요. 정말 여러 가지를 고려한 시스템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특하고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 성장세는 정말 주목할 만했죠. 크게 세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요? 첫째는 뭐니 해도 초기 SUSD의 매력적인 수익률이었습니다. 출시 초기에 APY가 한때 19%에 육박하기도 했거든요. 19%요? 와, 엄청 높네요. 그렇죠. 물론 지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해서 4%에서 6% 수준으로 내려왔지만 초기의 그 높은 수익률은 디파이 사용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자금을 끌어모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확실히 그 정도 수익률이면 혹할만 하네요. 두 번째 요인은 뭔가요? 두 번째는 빠른 확장성입니다. USD는 레이어 제로 같은 블록체인 상호 운용성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빠르게 확장해 나갈 수 있었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훨씬 좋아진 거고요. 아, 여러 체인에서 쓸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은 제가 보기엔 이게 꽤 영리한 전략인데 투트랙 전략입니다. 투트랙이요? 네. USDE와 함께 USDT라는 또 다른 스테이블 코인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이 USDT는 USDE와 달리 블랙록이 만든 토큰화된 MMF, BUIDL 같은 비교적 안정적인 전통 자산을 담보로 합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는 파생상품 기반이고 다른 하나는 전통자산 기반이고. 맞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약간의 위험을 감소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디파이 투자자들은 USDE로 유인하고 동시에 안정성을 더 중시하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USDT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거죠. 서로 다른 성향의 투자자 풀을 모두 공략하는 효과적인 시장 확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다각도로 접근했네요. 높은 수익률, 멀티체인 확장, 그리고 투트랙 전략까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역시 스테이블 코인 하면 많은 분들이 테라 사태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USD는 이런 구조적인 위험에서 좀 자유로운 편인가요? 괜찮을까요? 네, 그 질문이 반드시 나와야 하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USD는 테라 USD와는 작동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테라의 USD는 아시다시피 알고리즘 기반이었죠. 자매 코인인 루나와의 교환 메커니즘에 의존해서 가격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결국 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신뢰가 무너지니까 한순간에 폭락했잖아요. 네, 그랬죠. 반면에 USD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 자산,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 포지션을 결합한 델타 중립 포지션을 통해 1달러 가치를 담보합니다. 실물 담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테라와 같은 방식의 붕괴 위험은 훨씬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험이 전혀 없는 완벽한 스테이블 코인이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 역시 위험 요인이 있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구조적 리스크를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역시 펀딩 레이트 역전 가능성입니다. 펀딩 레이트 역전이요? 아까는 숏 포지션이 받는 거라고 하셨는데. 네, 보통은 그런데 시장 상황이 급격하게 변해서 예를 들어 극심한 하락장이 오거나 하면 반대로 숏 포지션 보유자가 롱 포지션 보유자에게 펀딩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펀딩 레이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아, 그럼 주 수익원 하나가 사라지거나 오히려 비용이 발생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USD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심한 경우 1달러 패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 중 하나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또 다른 위험은 없나요? 또 다른 위험으로는 거래 상대방 위험, 카운터파티 리스크와 집중도 위험, 컨센트레이션 리스크가 있습니다.
델타 중립 해치 전략을 실행하려면 결국 바이낸스 같은 중앙화된 거래소를 이용해야 하잖아요. 네, 선물 거래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만약 그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거나 갑자기 운영을 중단하거나 최악의 경우 파산하게 되면 USD의 담보자산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거래 상대방 위험이고요. 또 자산 대부분을 특정 소수 거래소나 아까 말씀드린 OS의 커스터디 업체에 몰아서 보관하게 되면 그 특정 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타격이 커지는 집중도 위험도 존재합니다. 아, 거래소나 보관업체에 대한 의존성 문제군요. 네. 그리고 담보자산 자체의 위험도 있는데요. 담보로 사용하는 스테스 같은 LST의 가격이 기초자산인 이더리움 가격과 일시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괴리되는 디패깅 위험도 고려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언급했던 7일 환매 대기 기간이나 블록당 처리 한도 같은 것들 때문에 아주 급격한 대규모 출금 요청에 몰릴 경우 원하는 시점에 즉시 USD로 환매하지 못할 가능성, 즉 환매 지연 리스크도 있습니다. 와,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이 꽤 많네요. 네, 그래서 USD에 투자하거나 이용하실 때는 이런 내재된 위험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규제 환경 변화는 좀 어떨까요? 요즘 각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USD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규제는 정말 중요한 변수죠. 미국에서 논의되는 제니어스 액트라든지 유럽에서 이미 시행된 미카 같은 규제들이 대표적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런 규제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아예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명확한 운영 기준을 세워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아, 금지가 아니라 관리 감독 강화 쪽으로요? 네. 예를 들면 발행량만큼 1:1로 안전한 준비금을 갖춰라. 자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해라. 정기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아라. 이런 식의 요구 조건들이죠. USD의 경우 이 파생상품 기반의 델타 중립 구조나 OES 같은 자산 보관 방식이 이런 미래의 규제 요건들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겁니다. 만약 규제 요건을 잘 맞춘다면요? 만약 USDI가 이런 규제 프레임워크 안으로 성공적으로 편입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큰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규제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규제 환경이 불리하게 돌아간다면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정말 속속들이 알아본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현물과 선물을 결합한 델타 중립 전략으로 가격 변동 위험을 잡고 펀딩 수수료나 LST 스테이킹 보상 같은 시장의 구조적인 이점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고 1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상당히 혁신적인 합성 스테이블 코인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초기 고수익률, 발빠른 멀티체인 확장, 또 USDTB와의 투트랙 전력 같은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요.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네요. 하지만 동시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펀딩 레이트 역전 가능성이라든지 거래소나 커스터디 업체에 의존하는 데서 오는 리스크, 또 LST 담보 가치의 변동성 문제, 그리고 유사시 환매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 같은 내재된 구조적 위험 요인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주목하신다면 이더리움을 포함한 주요 자산들의 펀딩 레이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USDE 실제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담보 자산이 얼마나 잘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USDTB의 성장세는 어떤지, 그리고 관련 규제 동향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등을 꾸준히 확인하시는 것이 현명한 접근 방법일 겁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진화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오늘 저희가 나눠본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USDE 같은 합성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미래 금융 생태계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조금은 위험한 실험적인 시도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